이러한 시장 안에서 또 이러한 특징 있는 수급들 어떻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지 오늘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이러한 수급의 힘이 시장을 움직일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 두 분과 함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흐름으로 오프닝을 열었는데 지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좀 수급적 특징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팀장님부터 함께 지금 특징 상황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수급 이동을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다행히 부분들은 시장 밖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정부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여기 환율이 그래도 7원 가까이 떨어져서 마감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현물 시장으로 와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외국인이 시장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강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매도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자금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시장에 절대적인 자금 그대로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좀 성장주랑 가치주 간의 자금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 성장주가 다 빠지면서 가치주가 다 오른 게 아닙니다. 가치주가 가면서도 성장주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피로도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은 밀리면서도 그동안 소외받던 섹터들은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섹터들이 왜 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반도체도 빠지고 있지만 반도체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기대감이 조금 낮았을 뿐이죠. 엔비디아나 TSMC,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윤곽은 아직 명확히 안 나왔죠. 작년 3분기에 4분기 잘했으니까 이번 1분기도 잘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치가 있는 부분 중에서 저는 TSMC의 콩코를 보면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분들께서는 그 이상의 기대를 하셨다고 한다면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못이 아닙니다. 투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제조업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 컨센서스를 10% 이상 잡는 거는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아니 성장주면 저도 20% 30%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매도를 하고 계시겠죠. TSMC에서 자신들의 실적 목표치 10%를 잡았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업종포도 사실 옛날에 2019년, 2020년에는 사실 업종포가 15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펄을 찍어보시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나마 대형주니까 15, 20 정도인데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퍼가 80이 넘어가요. 그런 것들은 물론 2차 전지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수급이 살아있고 기대감이 있을 때는 용인을 해줘요. 근데 한번 추세가 꺾이면 업종포가 80이라고? 좀 높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뉴욕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자꾸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날 듯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끝났다라고 보신 분 계시고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신 분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랑 전력 설비의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면 성장주 중에서 안 가는 종목이 없느냐?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라는 거죠. 근데 명확하게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가 왜 가는지 몰라요. 실적이 바닥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정도? 근데 실적이 바닥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번 1분기 실적을 보고서 전년 4분기에 비해서 1분기까지도 잘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이제 불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섹터, 이제 소외됐던 섹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섹터가 개인 투자분들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저 PBR 뉴스 나오면서 가치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좋아하는 섹터입니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매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어서 정말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이동 상황을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반도체가 하락하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명확한 이유 없이 움직이는 흐름도 있으니까 정말 그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기관의 매수세에 좀 집중해 주고 계시네요. 지금 코스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건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뭐 일단은 오늘 네. 기관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력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걸 다 이제 받아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력이 시장을 조금 이제 받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지만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던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의 조정이 이제 빠르게 좀 마무리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금 순매수로 바뀐다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우리 시장도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수급의 어떤 순환으로 인한 제한적 반등력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반도체 쪽에서 강력하게 좀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수급이 좀 이제 들어가는 쪽이 이제 음식료 쪽하고 이 운수 장비 쪽에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의약품 쪽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의약품 섹터는 좀 이슈가 좀 강력하게 받쳐줘야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평가이고 실적이 좋은 음식료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지금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오늘 이제 현대차도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듯이 이 운수장비 쪽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와 음식료 섹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대표님께서도 지금 수급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자동차라던가 음식료 업종을 좀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체크해 보면 좋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우선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최효은 앵커와 함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요. 오늘 잘 가는 기업들입니다. 현대차, 기아 현재 외국인들 매수 붙고 있고요. KB금융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대건설, 다섯 번째로는 삼성바이오 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LG화학, 한미반도체 매도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요. 외국인들은 엔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PSK 두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진테크,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양극재 쪽으로 매수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 지난주에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노공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JNTC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입니다. 전력 쪽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 쪽으로 현재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네 번째로는 흥구석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오히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고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래도 붙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보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한미반도체 오늘 코스피가 기관이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세 번째로는 KC텍,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현대 로템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JYP엔터가 오늘 기관이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네 번째로는 리노공업,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TI, 그리고 세 번째로는 ISC, 그리고 네 번째로는 PSK, 다섯 번째로는 TCK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별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수급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 좀 하락하곤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수급별 특징이 다르게 나타내는데요. 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수급별 특징이 보이는 종목들 어떻게 될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GI이노베이션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를 가져와 주셨고요.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현대위아와 HD현대중공업을 오늘의 특징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가져오신 첫 번째 종목 GI이노베이션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6%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근데 막상 또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좀 참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확실하게 네. 우리 코너 이름이 수급픽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수급이 모이고 있는 쪽으로 일단 제약바이오가 왜 올라가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 목요일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미약품이나 뭐 보령이나 뭐 유한양이나 오스코텍, 뭐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 섹터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현재 이 HTS를 통해서 보는 가수급 상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제약주들은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강하게 매수를 한 다음에 월요일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파마나 ABL 바이오, GI이노베이션처럼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에 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시약 후보물질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바이오 기업이고요. 2023년에 기술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500뉴스 모두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 개선이 7년 동안 되지 않아도 되는데 2023년 하반기 매출액이 찍히기 시작했고 영업 손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인 GI101, 그 다음에 알러지 치료제인 GI301을 보유를 하고 있고 단백질과 항체를 이용해서 신규 이중융합 단백질을 발굴하고 생산하는 GI 스마트에 대한 스크리닝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GI102 피하 주사 제형 임상 2분의 1상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GI이노베이션을 만들고 있는 신약을 이제 제형을 변경한다. 보통 우리가 정맥 주사형에서 그냥 단순히 혈관 주사형을 바꾸는. 그래서 보통 이 면역 항암제가 정맥 주사를 통해서 효과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GI102는 면역 세포 수를 평균 7배 증가시켜주는 면역 세포 증식 능력을 갖고 있는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맥 주사 방식에서 피하 주사 방식으로 제형 변경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임상을 진행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AACR, 미국 아마케, 그 다음 5월에 있는 아스코 임상 종약화에 참여하면서 이제 작년 상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지만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고 실적이 천천히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3개월 연속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산 수급 결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 매수가 확인된다면 안전하게 정산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 아닐까 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GI이노베이션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지난주부터 정말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 수급이 좀 확인이 됩니다. 정말 순매수세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상승세가 더 기대가 되니까 이 종목 수급 상황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현대위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현대위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자동차 섹터에 네.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25일 그리고 26일 날 자동차 대표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1분기 일단 실적 피크 우려가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마시킬 만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의 본격적인 상승력이 그리고 또 수급의 쏠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현대차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위아를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부품 사업과 기계 사업을 영위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출이 이 차량 부품 사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차량용 엔진 그리고 모듈 부품, 사륜구동 부품, 등속 조인트, 소재 부품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특히 이 사륜구동 부품이나 이 등속 조인트 부품에 있어서는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 그리고 공작 기계 사업 또 특수 사업으로는 방산 부품 및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통합 열 관리 시스템, 전동화 X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서는 스마트 제조 물류 로봇, AI 물류 로봇 관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관련 사람의 어떤 진입 없이 로봇이 스스로 전부 다 물건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솔루션을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수력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첫 양봉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지속적인 수급이 만약에 유입이 되게 된다면 현재 57,000원 정도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 빠르게 단기적으로 한 61,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57,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보시고요. 56,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된다면 시세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좀 회수할 필요가 있고 이 상태로 단기적으로 61,000원까지 보시고 잘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 고점인 67,000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섹터도 실적 발표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그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는 자동차주가 움직여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위아 잡아주셨으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격 전략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금융주 힘이 좋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로 한다면 GI 이노베이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금융지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KB금융이든 뭐 우리금융지주든 뭐 신한지주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 부각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재밌는 모멘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같은 하나금융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주들 실적이 잘 나오는 사유는 조금 아쉽죠. 예대 마진이 증가를 하는 거죠. 예금에 대한 이자랑 대출 이자 차이 이게 대부분 주 수익원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은행주들은 조금 실적이 호불호가 갈리는데 국내 은행주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개장전에 나왔던 저PBR 뉴스로 인해서 오늘 가치 섹터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은행주 중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모건스탠리가 아시아 시장 은행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시가총액 50억 달러 이상의 금융주 중에서 실적과 재무가치, 투심을 고려했을 때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탑픽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STO 관련해서 뉴스가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STO 관련 정부 정책 지원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뭐 STO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 강한 종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이 MOU 이제 미래에셋과의 STO 협업 관련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작년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변동성 모멘텀을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은 아직 저번 주 금요일을 상회하진 못했지만 지금 2시 30분 기준으로 거의 거래대금 맞먹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이어지다가 오늘은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까지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은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0일선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7,000원과 56,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지켜보신다고 하면 안전한 수익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저 PBR 관련주인 은행, 금융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안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 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셨을 텐데 팀장님께서 비교적 이 하나 금융지주가 이 난이도가 접근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도 좀 확인이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좀 오늘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좀 네.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운수장비 업종에서 네네. 조선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일단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죠. 한 1,38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1분기 선박 수주액도 우리나라 이제 국내 조선사 이 1분기 선박 수주액도 136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조선업황의 호황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죠.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로 이 선사들의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여력도 최근에 이제 이슈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국내 1위 힘센 엔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이기도 하죠. 이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수급도 일정 부분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급등력이 나왔었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도 후발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정 부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조금 더 받게 된다면 12만 원 이하로 11만 4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 고점인 1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단기적, 중기적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잡아주셨습니다.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모빌리티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KG모빌리티가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주의 실적 발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점으로 3.02% 상승하며 5,82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주의 실적이 또 어떠한 흐름을 가져오게 될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점을 찍은 자동차주 상승을 하게 될지 이 KG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 오늘 수급의 특징이 있는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이 어떤 수급의 흐름을 가져오게 되는지 관심 있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